네,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어제 2학년 생명과학원을 하면서 오늘 하루 뒤에 3학년 생명과학원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문제지를 스캔을 해봤어요. 오늘은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풀어보는 느낌으로 가보려고 해요. 자, 보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도마뱀 아래 20개 중 하나는 27도에 나머지 10개는 33도에 두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에서 자란 새끼가 부화하면,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기억은 세포로 되어 있다. 도마뱀은 생명체죠. 도마뱀은 생명체니까 세포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알을 둔 온도는 조작 변인이다. 지금 보면은 다른 조건들은 다 같은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10개는 27도에 10개는 33도에 그 대조 실험을 할 때 각각 다르게 같이 통일된 조건들 말고 각각 다르게 처리한 것들이 조작 변이죠. 그거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온도를 다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온도가 조작 변이이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알고 싶었을 거예요. 자, 니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알에서 자란 새끼 부화, 이거면 끝났죠. 알에서부터 계속 그 세포 분열과 분화를 통해서 어떤 완벽한 모양체를 갖추게 되는 거, 이게 뭐냐면 발생이죠. 발생. 그래서 발생이 얘다. 니은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2번은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 에너지의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 하나다. 자, 기억은 보니까 CO2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포도당을 만드니까 기억이 뭐가 될까요? 이거는 광합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그러면 자동으로 세포호흡이 되겠죠. 네, 포도당의 에너지를 지금 CO2로 분해시키면서 이제 그 에너지의 일부를 ATP를 합성하고 열로 60% 정도를 내보내죠. 네, 그렇습니다.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 기억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광합성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 포도당의 원자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그 끈끈한 결합을 할 수 있는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고요. 니은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가 틀렸죠. 모두가 아니라 한 30몇 프로인가요? 32에서 34% 정도만 저장이 됩니다. 나머지는 열로 날아가죠. ATP에는 인산결합이 있다. ATP 그 플레임이 뭐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트리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가 있는 건데 그 인산 사이에 결합이 있고 인산들을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안 붙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세포호흡에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억지로 꾹 눌러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이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에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네, 안 쓰려고 했는데, 네. 인산 3개가 붙어 있는데 이 사이에 물결 표시한 곳들, 여기는 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 결합이 있다. 맞고요.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좌표는 사람의 기관계 A, B, C 각각에 속하는 기관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중 하나다. 소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소화계가 되겠고요. 어제는 앉아서 풀었는데 오늘은 서서 풀고 있어요. 폐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호흡계죠. 자, 그 다음에 C는 뭔가요? C는 심장,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죠. 그래서 얘는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순환계. 자, 그래서 보면은 기억 A에서 포도당이 흡수된다. 포도당은 네, 소장에서 이제 탄수화물이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고요. 포도당은 소장의 벽을 통해 흡수가 되죠.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 이동 경로가 또 있습니다. 흡수가 되고요. B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폐, 호흡계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폐에서. 그래서 몸에서 버리고자 하는 CO2를 이제 폐포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온 산소를 폐포와 모세혈관이 만나면서 산소를 받아옵니다. 혈액이. 그래서 기체 교환이 분합차에 의해서 일어나죠. 네, 맞고요. C를 통해 요소가 배설계로 운반된다. 운반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순환계는 모든 걸 운반하죠. 영양소, 산소, CO2 이런 것들을. 요소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막 간에서 만들어지겠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독성이 이제 있으니까 요소로 변환이 된 다음에 배설계, 콩팥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순환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운반된다. 맞고요. 아직까지는 스무스한 것 같은데, 자, 4번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 이거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자, 나타나는 것이다. X에 대한 옳은 설명. 기억은 세균이다. 바이러스고요. 유전 물질을 갖는다. 핵산, 핵 속에 들어있는데 산성. 뭐가 있죠? DNA 또는 RNA를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전 물질 갖고 있죠.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단백질 껍질에 감싸고 있는 그 뽑기 공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건 맞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없거든요. 효소가 없는 이유는 리보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숙주가 필요합니다. 숙주. 그래서 숙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말이 틀려서 디귿이 틀렸죠. 니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동공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일단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죠. 교감신경은 보통 척수의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뻗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부교감신경은 척수 윗부분이나 아래 끄트머리 쪽에서 이렇게 뻗어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 중간내와 연수에 연결이 되었다고 했어요. 중간내와 연수는 그 척수 위쪽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부교감신경인 것 같아요. 척수의 가운데라고 했으면은 교감인가?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해봤을 텐데,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신경절을 기준으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렇게 긴 부교감신경이 아닐까, 둘 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신체가 어떤 릴렉스한 상태가 될 수 있게 해주고, 교감신경은 급박하고 막 싸우거나 도망갈 때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보면요, 이에 대해 옳은 설명. 기억은 부교감신경을 구성한다. 그렇죠. 기억은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을 구성합니다. 니은과 디귿의 말단에서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자, 신경절에서는 교감이 여기 그릴까요?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여기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그럼 교감과 부교감의 가장 큰 차이는 신경절 이후의 뉴런 끝에서 뭐가 나오느냐인데,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오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신경절이나 가장 말단이나 둘 다 똑같은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아세틸콜린, 방금 말한 대로 아세틸콜린. 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의 말단에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랑 여기서 나오는 거는 둘 다 아세틸콜린이다. 맞습니다. 리을의 말단에서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자, 둘 다 부교감 신경이라고 했거든요. 부교감 신경은 릴렉스한 상태. 그래서 심장을 박동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반대죠. 차분하게 천천히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자, 6. 그림과는 어떤 사람의 체세포의 세포주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은 G1기 아니면 G2기다. 자,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아름답습니다. 왜냐면 G1과 S, G2 이 순서로 가는데, 기억 니은은 그냥 거저준 거예요. S기 이전이 니은이니까 G1이 되겠고, G1, B1, S, G2가 되겠죠. 기억은. 네. 그 DNA 세포당 DNA 양은 이거 저희가 이제 익숙한 건 이런 그래프잖아요. DNA 상대량. 네, 이거는 식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DNA 상대량. 그래서 G1기 때 뭐 1, 2라고 상대값을 쓴다면 G1기 때 1 쭉 가다가 S기를 통해 2배로 증가했다가 G2기, 그리고 다른 색으로 할까요? G1기, S기, 그 다음에 G2기, 그리고 여기부터 분열기가 가죠.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말기 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과 같은 DNA 양을 가진 딸세포가 2개 만들어지는 게 체세포 분열인데요. 이걸 그대로 대입해보면 세포당 DNA 상대량이 1 아니면 2예요. 1인 구간은 어디가 있냐면, 이거는 1번 구간은 G1기의 세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1에서 2 사이에 있는 이 아이들은 S기가 되고요. 1에서 2 사이잖아요,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세포 DNA 양이 2인 것들은 여기죠, 여기. 그래서 G2기와 분열기까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 니은은 G1기다. 맞죠? 구간 1에는 기억시기가 G2기인데, 아까 1번 구간은 G1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죠. 틀렸습니다. 구간 2에는 이가염색체까지 읽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가염색체가 뭐죠?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할 때 상동염색체가 2개가 쌍이 서로 붙어 있는 거, 이걸 이가염색체라고 하죠. 이가염색체는 감수분열에만 나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세포의 세포주기라고 했어요. 체세포 분열. 그래서 여기는 이가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가염색체를 갖는 세포가 없다. 틀렸습니다. 기억이 맞겠죠. 네, 넘어가 보면 7번. 정상인이 온도 T1, T2에 각각 노출되었을 때 피부혈관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T1과 T2는 각각 20도 아니면 40도네요.
자, 골격근에 떨림이 발생했다. T1, T2 중 한 군데서만. 자, 혈관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혈관이 모세혈관이 확장되었냐 확장 안 됐냐. 자, 모세혈관에는 혈액이 흐르고 혈액은 따뜻합니다. 따뜻한 게 많이 흐르면 따뜻한 열을 많이 뺏기겠죠. 피부 근처에 가깝게 흐르면. 따뜻한 혈액이 피부 근처에 조금 흐리면 열을 덜 뺏깁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열을 많이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모세혈관의 혈액량을 줄여요. 그리고 반대로 더울 때는 열을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뜨끈뜨끈한 혈액을 모세혈관을 통해 더 많이 내보내려고 확장시킵니다. 피부 밑에. T1과 T2가 있을 때 T2는 온도가 높을 때고요. T1은 온도가 낮을 때예요. 누가 20도일까요? T1이 20도일 때라고 볼 수 있고 T2는 40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둘 중 하나에서만 골격근에 떨림. 골격근이 떨리면 열이 발생하죠. 열은 추울 때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T1일 때 떨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옳은 것. T1은 40도다. 틀렸죠? 골격근에 떨림이 발생한 온도는 추울 때니까 T2다. 아닙니다. T1이에요. 그리고 그럼 디귿이 답이네요. 피부혈관이 수축하는데 교감신경이 관여한다. 그쵸? 체온이 춥다고 느낄 때 우리 이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가지고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혈류량을 줄여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그래서 열을 덜 뺏기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있죠. 뭐가 있죠? 뭐 부신 속질 자극해가지고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잇모근을 수축시켜서 털을 세워서 공기층을 형성해서 열을 덜 뺏기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8번 그림은 어떤 동물 종 2에는 6의 개체 1과 2,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고요. 1의 유전자형은 이거 양성잡종이네요. 그리고 2는 유전자형은 요겁니다. 나와 다는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고요. 이 동물종의 성염색체는 수컷이 XY, 암컷은 XX. 성 구별은 사람과 같네요. 자, 보면은 일단 문제 있는 걸 다 한번 활용해서 볼게요. 가는 스몰 a와 그 다음에 라지 b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2는 스몰 a와 라지 b가 없어요. 그러면 가는 무조건 누구냐면 1이에요. 1. 그쵸? 자, 그럼 나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라지 A가 상동염색체에 각각 있어서 라지 A, 라지 A입니다. 그러면은 1번의 유전자형이 될 수가 없네요. 그럼 얘는 2가 돼요. 스몰 b 두 개인 것도 여기와 맞죠. 그럼 나와 다는 같은 개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나가 2번이면은 다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럼 가와 다는 같은 개체네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같은 개체가 아니고 이제 맞고는 따졌는데 성염색체를 보려고 그래요. 그림을 싹 보면은 일단 누가 눈에 띄냐면 이 까만색 애들. 네. 자, 나는 일단 보면은 모든 염색체 6개가 크기가 정확히 2개씩 짝이 지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염색체마저도 둘이 사이즈가 똑같다. XX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암컷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에 있는 조그만 거 이거는 Y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과 같은 건 어디도 없어요. 그럼 이건 Y라고 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는 수컷이 되겠죠. 그럼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돌연변이는 없습니다. 1은 수컷이다. 1은 수컷이죠. 1은 수컷이다. 다는 2의 세포다. 아니죠. 1의 세포입니다. 2번 개체 나를 말하고 있죠.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체세포 분열의 중기 세포 하나당 염색 분체 수는 12다. 자, 염색분체가 염색체 하나당 2개냐 하나냐가 중요한 건데, 체세포 분열 중기는 일단 DNA가 2배로 복제된 다음에 아직 갈라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염색체 하나당 염색분체는 2개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염색체 수 곱하기 몇을 하면 될까요? 2를 하면 염색분체 수가 나와요. 그래서 2번을 보면은 2에는 6, 총 6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염색체가 6개인데 염색체 하나당 분체가 2개씩 있으니까 이건 12개가 맞습니다. 12이다 맞죠. 기억 디귿. 자, 9번 표는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와 나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기생, 포식과 피식. 이거는 같은 개체군 내냐 아니면 개체군끼리냐, 서로 다른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기생은 서로 다른 개체군끼리. 그렇죠. 포식과 피식. 스라소니와 토끼, 이거는 같은 개체군이 아니죠. 스라소니와 토끼 이렇게 둘 사이에 일어나는 게 포식과 피식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체군 간에 일어나는 거고, 나는 순이제 사회생활, 이거는 같은 개체들끼리 같은 종에 속하는 아이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나는. 그래서 가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가는 맞습니다. 기억, 기생의 관계인 두 종에서는 손해를 입는 종이 있다. 기생은
뭐라고 하냐면 한쪽은 이익이 되는데 한쪽은 손해가 되는 걸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손해를 입는 종이 있습니다. 기업. 꿀벌이 일을 분담하며 협력하는 것, 일을 나누어서 협력하는 건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사회생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의 대표적인 꿀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맞고요. 이제 절반이에요. 항원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를 기역, 니은, 디귿 준비했고요. 기역에 X와 Y 중 하나를 주사했대요. 뭘 주사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2주 후에 기역에다 2주 후에 기역 생쥐 기역이죠. 여기다 주사한 항원에 대한 기역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그 기역세포를 니은에게 주었나봐요. 니은. 그러니까 어떤 X, Y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이 되었겠죠. 기억력이. 그걸 이제 니은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랬죠? 일주 후에 니은과 디귿. 니은은 그 경험을 받은 애고 디귿은 경험을 받지 않은 애예요. 그쵸? 경험에 대한 기억을. 그리고 이제 똑같이 X와 Y를 주사해 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혈중 항체 농도를 봤는데, 자, 생쥐 니은은 보니까 요 상태의 그림을 지금 그린 거잖아요. 둘 다 봤는데, 자, 생쥐 니은은 X를 주사하자마자 항체 농도가 급증합니다. 이거는 처음 들어온 애에 대해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쵸? 처음에 경험이 생기고 두 번째 똑같은 애가 들어왔을 때 2차 면역이 일어나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Y는 주사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미약하게 일어나죠. 이건 처음 들어온 애를 경험했을 때 보통 1차 면역이 일어날 때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X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거꾸로 올라가 보면, 자, 이 아이는 왜 2차 면역이 일어났었을까? 뭘 받았었지? 기억세포를 받았었죠. 이 생쥐 기억한테. 이 기억세포는 X와 Y 중에 누구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걸까요? X죠. X를 기억에 주사했고 그 기억세포는 X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X에 대한 기억을 가진 애를 주었더니 얘는 그걸 받음과 동시에 X에 대한 기억을 내가 만났었지 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X를 넣어주자마자 이렇게 2차 면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나에서 기억에 주사한 항원은 Y가 아니라 나에서 기억에 주사한 항원은 X가 되겠습니다. 구간 1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이건 문장만 봐도 틀렸어요. 보통 2차 면역이 일어날 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변신하는 거지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변신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구간 2에서 Y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다. 구간 2는 여기 있는데요. Y에 대해서 이 지금 세로축이 뭐죠? 항체 농도. 항체 농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체액 속에 항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는데, 특이적 면역은,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림프구가 직접 가서 붙어가지고 찔러서 터트려 죽이고 막 이런 거죠. 그러면 체액성 면역은 뭐냐면 이제 형질세포, B림프구가 변신한 형질세포가 체액 속에 항체를 흘려보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체액성 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Y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디귿은 답이어야 되죠. 네, 2번. 자, 11번은 식물군집의 시간에 따른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약간 이건 그런 느낌이에요. 월급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월급을 한 100만원 받았는데 이제 세금을 떼는 거죠. 그럼 순수하게 들어오는 건 그 100만원보다 적어요. 총 생산량이 원래 총 번 돈이라면 순 생산량은 세금을 뗀 순수하게 나한테 오는 그런 거죠. 그러면 세금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생명체에게 호흡이죠. 그러니까 녹색 식물이나 나무 이런 애들도 광합성을 100만큼 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 호흡에 소비되는 양이 있어요. 그럼 그걸 뺀 나머지가 이제 순수한 생산량이 되는 거죠. 남아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것. 자, 기역은 음수림이다 그랬는데 기역과 니은은 각각 양수림과 음수림. 양수림과 음수림은 빛의 양에 따라 빛이 많이 필요한 이런 아이들은 양수림이고, 빛이 초반에 자랄 때 없어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음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은 이게 천이도 보시면 알겠지만 초원에서부터 이렇게 초원부터래 아무튼 쭉 작은 나무 그리고 큰 나무 관목 이렇게 가다가 큰 나무를 생길 때 처음에는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수들이 잘 자랍니다. 근데 양수들이 볼까요? 자, 양수들이 이렇게 크게 자라요. 막 크게 자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수의 어린 우리 친구들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이제 너무 부모 세대들이 커버리니까 빛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막혀가지고 위에가. 그러면은 양수의 어떤 어린 친구들은 자라기가 힘든데 음수의 어린 친구들은 나는 빛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양수와 음수가 섞여있는 혼합림이 되고요. 결국은 지속적으로 이게 누적되면은 음수들이 더 많이 자라나게 되면서 음수림이 대다수인 말을 해버렸네. 음수가 대다수인 음수림을 이루면서 이제 극상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데 기역이 먼저 출현했고 니은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현했죠. 그래서 기역이 양수림이고 니은이 음수림이 되겠습니다. 기역은 틀렸죠. 구간 1에서 호흡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자, 호흡량은 뭐라고 했냐면 총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을 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월급 100만원 받았는데 순수하게 남은 게 80만원이라며? 그럼 너 세금 얼마 냈냐? 그러면 20만원인 거죠. 이거 똑같아요. 총 생산량 100 했는데 순 생산량이 20밖에 안 돼? 그러면은 너무 적죠. 80으로 할게요. 순 생산량이 80밖에 안 돼? 나머지 20은 뭐야? 호흡량이죠. 그래서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 사이의 공간, 여기에서 요만큼을 뺀 거니까 이 공간이 바로 호흡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색칠한 부분.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 사이의 간격이 호흡량이 되는데 1번 구간에서 보면 간격이 점점 커져요. 그쵸? 위에 총 생산량은 일정한데 거의 순 생산량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호흡량이 점점 커져서. 네, 보면은 호흡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맞습니다. 자, 순 생산량은 생산자가 광합소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입니다. 이건 순 생산량이 아니라 총 생산량에 대한 설명이죠. 순 생산량은 총에서 그 호흡량을 뺀 나머지. 네, 니은 2번이 답입니다. 12번 드디어 왔군요. 이제 유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형질 기억은 서로 다른 상념 색채. 너무 감사하죠. 세 쌍의 대립 유전자 EFG 결정된다. 그리고 DNA 상대량을 더한 값 F 플러스 G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DNA 상대량은 각각은 1이다. 이거를 봤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면은 라지가 이건 일단 어떤 특정한 사람의 세포, 서로 다른 세포 세 가지를 지금 고른 거죠. 어떤 사람의 세포 1, 2, 3 보면은 라지를 가진 애도 있고 안 가진 애도 있어요. 근데 얘는 돌연변이나 교차 이런 건 없어요. 그럼 특정한 세포가 라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라지를 두 개 가진 유전자형이 이렇다. 그러면은 라지가 없는 세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돌연변이나 교차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사람은 유전자형이 라지 2만 있는 게 아니고 스몰 2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뭐 핵상이 n인데 스몰 2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2에 라지에 x가 쳐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G에서도 보니까 스몰 g를 가진 애도 있고 안 가진 애도 있고 가진 애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쵸? 만약에 이게 스몰 g 이게 유전자형이라면 이렇게 스몰 g가 없는 세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똑같이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형이 얘는 가볼까요? 나와라. 라지 g 스몰 g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F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 3번부터 가보고 싶어요. 3번부터 보면은 자, 라지 E와 스몰 F와 스몰 G가 없네요. 스몰 G가 없어요. 그러면 이 라지 F랑 라지 G를 합쳐서 지금 1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 하나 DNA 상대량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전자 하나당 그냥 숫자 1로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만약에 이게 if 라지 F라고 생각해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왼쪽에 있는 건 있다 없다만 나타내는 거라서 개수는 아니고요. 오른쪽은 이제 실제 개수입니다. 자, 라지 F 하나가 있는 거라고 이거를 가정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스몰 F도 있죠. 그럼 얘는 라지 F, 스몰 F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2n인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 g가 없기 때문에 얘는 라지 g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쵸? g에 대해서 뭔가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라지 g가 두 개라면 라지 F 하나, 라지 G 두 개. 그러면은 여기 칸이 1이 아니라 3이 돼야 돼요. 3. 전제 자체가 틀렸죠. 자, 빠르게 지워봅시다. 그러면은 이 1이 나타내는 건 라지 F가 아니고요. 라지 G예요. 네. 그래서 라지 G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근데 스몰 g가 없고 라지 g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일단 핵상이 n인 것 같아요. n. 자, 그리고 라지 g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라지 2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있고 스몰 f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핵상이 n인 이렇게 가진 세포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번은 뭘까요? 2번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자, 이 하나 1이라는 거는 라지 F와 라지 G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건데, 그대로 DNA 상대량이 1이니까 이게 만약에 라지 F라면은 라지 F도 하나 있고 스몰 F도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 2N이네요. 2N. 자, 그러면은 라지 F, 스몰 F, 그리고 뭐가 되나요? 네. 그 다음에 라지 E, 스몰 E, 그리고 라지 G, 스몰 G, 뭐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스몰 G도 있지만 라지 G도 있잖아요. 그럼 라지 G도 1이고 스몰 F도 1이니까 여기 1이 아니라 2가 돼야 돼요. 그럼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서 1이 의미하는 것도 지금 뭐가 되냐면, 네, 열심히 지우고, 여기서 의미하는 것도 라지 G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 G 하나 있고 스몰 G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라지 E가 하나 있고 스몰 E도 있겠죠. 여기 표시는 없지만 아까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리고 F가 문제네요. F는 어떻게 됐을까? 자, F는 이런 거 같아요. 스몰 F는 일단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가 라지냐 뭐 스몰이냐가 문제인데,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만약에 라지 F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라지 F도 하나고, 이걸 보면 지워버렸어. 라지 F도 하나고 라지 G도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1이 아니라 2.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자, 여기는 라지 F가 아니라 스몰 F가 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형을 알아버렸어요. 유전자형. 스몰 F.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었고요. 자, 그럼 1번. 이건 그리고 2N이 됩니다. 자, 1번은 지금 라지 E가 없고 스몰 F가 있어요. 그러면은 라지 E가 없으면 스몰 E는 있어야 되겠죠. 이거 반수, 이거 핵상이 N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스몰 F가 있고, 그 다음에 스몰 G가 없으면 라지 G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저분해. 라지 F랑 라지 G를 더한 값이 2래요. 2.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라지 G는 하나 있으니까 됐고, 라지 F가 없죠. 그래서 1인데 왜 2지?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상동염 색채가 있다가 감소 1분열을 끝내고 한쪽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2로 하지 말고 G를 해야겠다. G. 네. 자, 라지 G와 스몰 G 중에 스몰 G는 날려버리고 라지 G만 남았어요. 1분열만 끝난 거죠. 1분열만. 1분열만 끝났는데 2분열이 아직 시작이 끝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체가 2개죠. 그러면은 라지 G가 2개 있는 거예요. 한 가닥당 DNA 상대량이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라지 G가 2개 있으므로 여기는 2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 사람의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요거다. 네. 위에서 말한 거 그대로죠. 맞고요. 1에서 스몰 E의 DNA 상대량은 1이다. 스몰 E의 DNA 상대량. 아까 1번 세포는 어떤 상태라고 했죠? 감소 1분열만 끝나서 지금 상동염 색체는 분리되었지만 염색 분체는 두 가닥이 붙어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쓸 때는 EFG라고만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E도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상동염 색체는 분리되었지만 분체는 두 개가 있는. 그래서 DNA 상대량은 1이 아니라 2가 됩니다. 네. 2번과 3번의 핵상은 같다. 2번은 아까 2N이라고 했고요. 3번은 N이라고 했습니다. 핵상은 다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시간 너무 잡아먹었네. 13번 정상인이 포도당 용액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그리고 호르몬 기억의 농도를 나타냈다. 포도당 용액을 섭취하니까 포도당 농도 당연히 증가했는데 기억의 호르몬도 같이 증가했죠.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증가했대요. 왜 증가했냐면 많아진 포도당을 없애려고. 그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인가 봐요. 누굴까요? 인슐린. 자, 인슐린은 이자에 어디서 나오죠? 이자에 베타세포에서 나옵니다. 이것까지 알면 될 것 같아요. 옳은 설명. 기억은 글루카곤이다. 아니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기억, 인슐린이 분비된다. 맞습니다. 구간 1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이 일어난다. 구간 1을 보면은 지금 포도당의 그 농도가 좀 떨어져요. 포도당의 농도가 왜 떨어졌냐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 놓기 시작하니까 포도당이 줄어든 거죠. 혈중에. 그래서 글리코젠의 합성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맞고요. 니은 디귿. 자, 그 다음 14. 생태계에서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A와 B 각각 분해자와 생산자 중 하나다. 자,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해가지고 대기 중에 기체로 돌려보내는 A는 말 그대로 분해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될까요? 대기 중에 CO2를 이용해서 뭔가
광합성을 하는 얘가 생산자, 녹색 식물 같은 뭐 이런 애가 되겠죠. 생산자가 이렇게 소비자, 육식동물에게 먹히기, 뭐 초식동물에게 먹히기도 할 거고, 아니면 죽으면은 사체나 배설물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A는 생산자다, 분해자고요. B는 호흡을 통해, 생산자는 호흡을 통해 CO2를 방출한다. 녹색 식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광합성도 하지만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을 통해 CO2를 방출합니다. 그 과정 기역에서 유기물이 이동한다. 자, 생산자, 어떤 녹색 식물인데 이거를 초식동물이 먹었어요. 그럼 그 녹색 식물을 구성하는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들이 소비자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전달이 됩니다. 니은 디귿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15번 드디어 왔네요. 뉴런, 어떤 뉴런의 지점 D1과 D2 중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만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 T2, T3일 때 D1과 D2에서의 막전이를, 그리고 그림은 D1과 D2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 막전 이변을 나타냈다. 기억과 니은은 0과 마이너스 38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T1, T2, T3가 지금 이렇게 대소관계가 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네, 흥분 전도는 1회만 일어났고 휴지막 전이는 마이너스 70mV다. 이렇게 되었는데, 네,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D1과 D2 지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또는 여기에 자극을 1회만 주었을 때 지금 측정을 한 건데,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네, 자, T1, T2, T3, 이 T3로 갈수록 경과 시간이 오래된 거죠. 그러면 빨리 출발했다는 말과 비슷해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애들을 출발시킨 다음에 경과된 시간을 재는 거죠. 그럼 경과된 시간이 만약에 10초다 그러면 되게 전에 출발한 거고, 5초다 그러면 중간 정도, 경과된 시간 1초다 그러면 최근에 막 출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고 볼게요. 자, T3가 제일 먼저 출발했을 거고, 그래야 경과된 시간이 길죠. 그 다음에 T2, T1의 순서로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롤러코스터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출발을 하는데, 자, 출발했는데 T3 멀리 간 애는 마이너스 80까지 간 거예요. 여기 있죠. 자, 그럼 T2는 모르겠고 T1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요 정도가 돼.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 중간에가 어디까지 갔을까가 문제인데 0 아니면 마이너스 38이래요. 0이면은 중간 지점이 여기면은 이 마이너스 10이 여기다 그러면은 T1, T2, 미쳤나봐. 여기가 0이 아니죠. 여기라고 한다면 T2, T3, 그래서 T1, T2, T3 이렇게 순서대로 뾱뾱뾱 이렇게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3이 제일 앞에 있고 2, 그 다음에 1.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저것도 말이 돼요. 빠르게 여기가 T3, 그 다음에 T1은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8이어도 말이 돼요. 마이너스 38이면 여기쯤에 T2라고 한다면 보세요. 3이 제일 먼저 갔고 T2가 여기까지 갔고 마이너스 38, 그 다음 T1이 뭐 여기 마이너스 10이다 이래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기억을 먼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니은을 먼저 봐도 될 것 같은데, 니은. 자, 니은은 제일 먼저 출발한 T3가 어디까지 갔냐면 플러스 25까지 갑니다. 뭐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T3. 그리고 T1은 마이너스 33인데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T3보다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33이 여기 정도의 마이너스 33. 이게 T1입니다. 자, 그럼 T2가 어딨냐? 그러면 0 아니면 마이너스 38인데 이건 0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38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T1과 T3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8은. 근데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죠. 그래서 얘는 0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T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마이너스 38이 되겠죠. T1, T2, T3가 이렇게 순서대로 슉슉슉 가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갔을 때 보면은 속도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깔끔하게 그릴게요. D2 지점을 먼저 보면은 D2는 제일 먼저 출발한 T3가 지금 플러스 25, T3. 자, 그 다음에 0, 여기가 T2, 그리고 T1은 마이너스 3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D2 말고 D1을 다른 색으로 그려볼게요. 얘는 어디까지 가냐면 T3가 여기까지 갔어요. T3.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 그리고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T3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T3가 지금 누가 더 앞섰나요? 경과된 시간이 똑같이 경과됐는데 더 멀리 간 게 지금 D1 지점에서 출발한 애가 더 멀리 갔죠. 이건 어떻게 간 거냐면 자극을 여기다가 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다 자극을 D1과 D2 중에 한 군데를 찌른 다음에 어떻게 한 거냐면, 자, 달려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라고 했는데 D1 지점은 D1은 여기에 이제 롤러코스터의 출발 지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 찌르자마자 바로 롤러코스터를 타가지고 지금 바로 퓨 출발해서 T3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D2는 똑같은 시간인데 T3가 왜 여기까지밖에 못 갔냐면, 자, 너도 타! 그랬는데 여기서 롤러코스터 타는 데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D1에서 T2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뒤늦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출발해서 타다 보니까 지금 네, 바로 롤러코스터 앞에서 시작한 T3는 여기까지 갔지만 뒤늦게 좀 이동을 한 다음에 롤러코스터를 출발한 이 D2는 여기까지밖에 못 갔죠. T3가. 네, 그래가지고 자극은 어디다가 줬다고 볼 수 있냐면 D1입니다. 네. 자극을 준 지점은 D1이다. 기억은 0이다. 마이너스 38이죠. T2일 때 D2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T2일 때 D2. D2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그렸는데 빨간색에서 T2 어디 있나요 지금? 이걸 해볼까요? 여기네요, 여기. 자, 여기는 분극, 탈분극 중이죠. 탈분극. 탈분극이기 때문에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입니다. 1번. 자, 16번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 어떤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을 나는 세포 3에 있는 21번 염색체 모두 나타낸 것이다. 핵상이 N인 그런 애인데 지금 21번 염색체가 두 개가 있네요. 그거 정상 난자랑 만나면 이거 그 다운 증후군 될 것 같아요. 옳은 것. 네. 그럼 얘를 보면 일단 처음에 라지 T, 스몰 t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뭐 이렇게 두 배로 복제가 됐겠죠. 그리고 1분열에서 정상의 경우라면 이렇게 분리가 될 거예요. 네. 복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리겠죠. 자, 그 다음에 2분열이 제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 T가 분체들이 각자 다른 딸세포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몰 t도 이렇게 스몰 t도 이렇게 따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그림인데 지금 그림을 보면 어떠냐면 스몰 t 두 개가 지금 같은 세포에 들어가 있죠. 그건 어디서 지금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냐면 네, 다시 여기 감수 2분열에서 이 스몰 t 두 개가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된 거죠. 이렇게 갖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림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한번 가볼게요. 1과 2의 성염색체 수는 같다. 자, 1번 21번 염색체에 대한 비분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외의 돌연변이나 교차, 비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에는 성염색체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남자니까 XY. 그리고 1번에는 X와 Y 둘 중에 한 개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여기는 몇 개가 있을까? 여기도 성염색체 한 개가 있고 그 분체 둘 중에 하나를 받아서 2번 세포에서도 성염색체는 한 개가 들어있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XY가 있었는데 복제되면 XXYY 이렇게 됐다가 분리가 돼서 네. 또 2분열이 일어나면 X, X, Y, Y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여기는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한 개로 본 거고요. 얘는 이렇게 떨어진 상태, 이것도 한 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개, 성염색체 수는 한 개입니다. X 또는 Y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요. 자, 가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이 아니라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기억과 정상난자, 기억과 정상난자, 나에 나타난 게 기억이죠. 네, 이것과 정상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면 21번 염색체가 정상난자는 하나, 얘는 두 개, 그래서 세 개가 되니까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기억 디귿. 네, 조금 나왔습니다. 17. 다음은 사람의 팔 아파요. 네, 유전형제 가에 대한 자료다.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단일인자 유전인 것 같아요. 근데 대립유전자가 ABC가 있습니다. 이거 혈액형이랑 비슷하죠. 복대립유전. 다인자는 달라요. 다인자는 여러 쌍이 결정을 하는 거고 복대립은 결국 결정하는 건 한 쌍이에요. 두 녀석. 근데 거기에 올 수 있는 종류의 유전자가 여러 개인 거죠. A, B, C 이런 식으로. 자,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그럼 유전자형이 BC인 아버지와 AB인 어머니 사이에서 다 그려보면 돼요. BC와 AB 사이에서 하나씩 조합을 해보면 뭐 AB, 그 다음에 BB, 그 다음에 AC, BC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거기서 그 자식이 가에 대한 표현형이 아버지가 이게 아니죠. BC인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4분의 3이다. 아름답죠. 전체가 4인데 그 중에 3개가 같은 표현형을 나타내고 그게 심지어 아버지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알파벳을 보니까 A는 지금 2개밖에 없고 C는 2개밖에 없죠. 근데 B가 아름답게도 몇 개냐면 색깔을 바꿔볼까요? 하나, 둘, 셋. B를 갖고 있는 애가. 그럼 이 3명이 표현형을 B에 대한 표현형을 나타낸다고 하면 4분의 3이죠. 네. 그리고 아버지도 B를 나타낸다고 하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는 요걸 보면은 A에 대해서도 우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요걸 보면 C에 대해서도 우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A, B인 아버지와 A, C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날 때 자식이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3가지다. A, B, A, C를 또 이렇게 해보면 자식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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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나씩 조합을 해보면 A, C 그 다음에 A, B 그리고 B, C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가에 대한 표현형은 최대 3가지다. 자, 이거는 그냥 A일 거예요. 둘 다 A니까. 자, 그 다음에 BC가 있는데 BC는 분명히 아까 여기서 보면 B가 나타납니다. B가 우성이라서. 자, 그 다음에 AC, AB는 뭔가요? AB도 아까 B가 우성이기 때문에 얘도 B예요. 자, 보면은 최대 3가지 표현형이 나오려면 자, A, B, B 그러면 AC는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A가 나타나 버리면 표현형은 A 또는 B 2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A가 아니라 지금 C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표현형으로. 그러면 표현형은 A, B, C 이렇게 3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밖에 지금 오늘 시험 본 3학년 친구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지금 저녁 7시인데 자,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래서 보면은 가는 다인자 유전이다. 아까 다인자 말했죠. 다인자는 한 쌍, 두 쌍, 세 쌍, 여러 쌍이 지금 그 형질을 결정하는 거고 얘는 결정하는 건 한 쌍이에요. 그 자리에 한 쌍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거지. 다인자가 아니라 단일인자입니다. B는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여기 보면 B는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네. 오, 미쳤나봐. 맞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밖에 아이들 생각하느라 지금 안 한 게 있는데 A와 C가 만났을 때 C가 나타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보단 C가 우성입니다. 그럼 3개를 사실 다 쓸 수 있어요. B가 제일 여기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C, A 이렇게 우열관계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의 가에 대한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일단 보면 니은이 지금 유전자형이 A, B인 아버지와 그 다음에 A, C인 어머니 사이에서 그럼 써보면 뭐가 나올 수 있나요? 4가지 AA, AC, AB, BC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어머니와 같은 확률. 어머니가 뭐였냐면 AC. 근데 A와 C 중에 누가 우성이냐면 C죠. 그러면 이 4개 중에 표현형이 C가 나타나는 애가 누구냐 이걸 찾으라는 거죠. 자, 얘는 A 아니고요. A와 C가 만나면 누가 나타날까요? C. A와 B가 나타나면 이 C는 아니죠. 일단 B와 C가 만나면 B가 우성이기 때문에 B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C가 나타나는 건 이 하나 4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2번. 팔이 아파서 날아가고 있어요. 와우.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다.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소미 바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이고 그쵸? 니은은 마이오신만 있습니다. H대. 자, 니은은 그렇고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시점 T1과 T2일 때 어이구 팔 아파 X, A, B의 길이를 나타낸 거다. A와 B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입니다. 아,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자, T1과 T2일 때 변화량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면은 0.4만큼이 변했는데 이건 0.2만큼이 변했죠. 굉장한 단서예요. 자, 기억과 니은을 보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 지우개가 돼버렸네. 여기서 기억 부분이 이렇게 쭉 양쪽에서 빠지면서 여기서 1만큼이 줄었다고 볼게요. 1만큼이. 그러면 니은은 반대로 1만큼이 늘겠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대칭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냐면 이걸 대칭으로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자, 기억이 줄면 니은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구조는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준다는 건 겹치는 부분이 작아지는 거고 겹치는 부분이 작아지니까 니은 같이 순수하게 한 종류만 있는 부분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줄어든 거는 여기서 늘어나고요. 여기서 줄어든 거는 여기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니은은 기억의 변화량의 2배가 변화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A는 0.2만큼이 변했는데 B는 0.4만큼이 변했죠. 그래서 2배 더 많이 변화된 쪽이 니은인데, 그러므로 B가 니은이고 A가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니은 부위를 보면은 지우고 볼까요? 지우고 보면은, 자, T1에서 T2로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니은 부분이 0.6에서 0.2로 줄어들었어요. 니은이 줄어들었다는 건 양쪽에서 이렇게 수축했다는 거죠. T2가 무슨 상태라고 볼 수 있냐면 수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T1은 상대적으로 이완되어 있을 때죠. 자, 그 다음에 이완되어 있을 때 그러면 X, 네, 이 X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니은이 0.4만큼이 줄었다는 거는 전체 길이에서도 0.4가 줄었다는 거예요. 0.4가 준 게 2.2니까 반대로 더해주면 2.6이 되겠죠. 네, 옳은 것. B는 기억이다. B는 니은입니다. T1일 때 X의 길이는 2.4가 아니라 2.6이고요. 둘 다 틀렸으니 디귿은 맞겠죠. T2일 때 A대의 길이는 1.6이다. A대는 뭐 어떻게 구하나요? A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거는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기억이에요. 여기도 기억이니까 대칭이라서. 그러면은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기억하면 뭔가요? T2일 때 0.7 더하기 0.2 더하기 0.7, 그러면 1.6이죠. 맞습니다. 자, 희망이 보여. 19번. 어떤 집안의 유전 형제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대림주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나는 대림주전자 BB. 그렇습니다. 각각 완전 우성, 그리고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X염색체에 있다고 합니다. 기억만 빼고 발현 여부를 나타냈대요. 자, 이거는 뭐 어려우시면 따로 분리해서 가계도를 봐도 되는데 그냥 가볼게요. 일단 가와 나, 어쨌든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가계도는 우열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우성일까 열성일까. 흔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모한테는 없는데 자식한테 갑자기 어떤 형질이 나타나면 그건 열성이에요. 그래서 그걸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봤어요. 저는 3, 4는 둘 다 정상인데 6번 얘는 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 형질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열성입니다. 지우고, 나는 열성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이건 열성인데, 자, 열성이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X염색체, 성염색체일까 상염색체일까. 근데 X염색체 열성일 때는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은데, 만약에 딸이 어떤 형질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단 얘기죠. 뭐 그 생맥같이, 생맥은 마시는 거고 생맹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다 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아빠가 준 거죠. 근데 아빠는 하나는 Y염색체여야 돼요. 그래서 아빠도, 딸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아빠도 100% 나타나야 됩니다. X염색체 열성이라면. 근데 지금 그림에 보면 어떻죠? 딸이 어떤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멀쩡하죠. 그래서 이거는 성염색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염색체 열성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름답게도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X염색체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 상염색체라면 가는 X염색체가 돼요. 그럼 이제 열성이냐 우성이냐만 따지면 되는데, 이것도 따지는 게 있어요. X염색체가 우성일 때 열성일 때 이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가에 발현된 남자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만약에 우성이라면 이 X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2번 엄마한테 받았겠죠. Y를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엄마는 X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뒤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우성이라면 뒤에와 상관없이 2번 엄마는 이 가가 나타나야 돼요. 우성이라면. 근데 안 나타났죠. 그 얘기는 뭘까요? 우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열성, X염색체 열성, 둘 다 열성이네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을 골라라.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그렇죠. 기억에게서 가가 발현되었다. 볼까요? 기억에 가가 발현되는가. 자, 가는 X 열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은 일단 가에 대해서 지금 특징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X-Y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위아래에서 조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가가 나타났으니까 둘 다 X-가 됩니다. 열성은 두 개가 있어야 나타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기억이 줬을 때니까 얘는 X-가 일단 있고요. 이거 남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자식이 생기죠. 그럼 여기 Y가 있겠네요. 남자여야 되니까. 그럼 기억은 X-Y, 그럼 X-하나가 나타난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가 발현되죠. 네.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다. 자, 6번을 부모를 알아야 이제 될 것 같은데, 6번은 지금 가에 대해서 보면은 가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정상 X가 하나 있는 건데,
8번 딸을 보니까 x-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도 쓸 텐데, 자 8번은 지금 나가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죠? 6번 엄마는 지금 나가 나타났네요. 그러면 얘는 다른 색으로 써봅시다. 스몰 a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억은 그 라지 A 스몰 a 뭘 써야 될까? 이걸 보면은, 자 여기 일단 1번은 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몰 a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꼭 줘야 되니까 얘는 스몰 a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8번을 보면은 8번은 지금 나가 안 나타났죠. 그러면은 지금 6번은 8번에게 스몰 a를 하나 줄 수밖에 없는데, 8번이 나가 안 나타난 이유는 라지 A 정상 유전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 이 정상 유전자는 6번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기억이 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 사이에서 나타난 자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나왔는데 가볼까요? 가와 나가 다 동시에 모두 발현될 확률, 가와 나를 따로 구한 다음에 동시에니까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가를 먼저 해보면 x-y와 x 이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가가 나타날 확률 맞죠? 그럼 뭐가 되나요? x 그 다음에 x y인데, 여기서 그 가가 열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려면 얘 또는 얘, 4분의 2니까 이건 2분의 1이죠. 거기서 이제 나를 계산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나는 뭔가요?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보면은 두 가지죠. 얘는 어차피 스몰 a만 주니까 라지 A, 스몰 a 아니면 스몰 a 얘만 겉으로 발현이 됩니다. 열성이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4분의 1이 됩니다. 맞죠? 마지막.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다. 제시된 내용이 옳은 것. 자, 한 생태계에 있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는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종 다양성이라고 하죠.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 자체가 다양한 환경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불법 포획과 남획은 생물 다양성 감소. 그쵸, 막 잡아대고 막 이러면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어요. 바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지정을 한다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BC만 맞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4번입니다. 이렇게 다 풀어봤는데 중간에 너무 달려가는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끝났습니다. 뭐 궁금한 게 또 있으시면 따로 뭐 찾아보셔도 되고요. 저희 학교에 계시다면.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